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살면서 돈도 버는 집,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라고 난리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집주인들이 제비 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정한다는 촌극까지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전세난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거나 특히 아파트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가 전세난까지 겪기보다는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돈까지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집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단독주택을 지어 살면서 소득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 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비싸진 탓인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이 가운데 아파트에 식상하거나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해서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특히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 특이한 일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독주택은 주로 은퇴를 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와 같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답답한 아파트에 살면서 특히 층간소음에서 시달리며 사는 것이 싫어서 아이들을 마당이 있는 집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주려거나 자신들의 개성을 살린 집을 지어서 오디오룸이나 서재, 다락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정원이나 꽃밭, 텃밭 등을 가꾸며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단독주택의 종류와 거주성 그리고 월소득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단독주택은 대체로 한 가구만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교 신도시를 비롯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은 2가구 또는 5가구까지도 가능한, 즉 건축법적으로는 다가구까지 가능한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가족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판교 단독주택의 경우 집기에 따라서 지하층과 1, 2층 그리고 다락과 옥상 정원 등 다양한 층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층에는 주로 오디오룸, 운동실 등 다목적실을,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예비실을,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 그리고 서재, 또 단독주택은 다락이라는 특수한 공간, 즉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는 경사진 지붕과 뻐꾸기 창이 있는 놀이방, 룸카페, 서재 등을 만들 수가 있고, 특히 옥상 정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데크를 깔아 운동이나 놀이공간 그리고 텃밭과 꽃밭까지 만들 수가 있어서 답답한 아파트 생활과는 거주 측면에서는 월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방과 공간이 많아 2가구 주택, 즉 듀플렉스 주택이나 캥거루 주택을 지어서 한 가구는 자신이 거주하고 또 한 가구는 임대나 월세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살면서도 월세라는 월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실제 판교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일반 지역에 이러한 단독주택들은 아주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단독주택의 가치와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살기 좋고 비싸더라도 아무런 소득을 창출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단독주택은 노후나 은퇴를 한 사람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2가구 단독주택은 자신이 살면서도 월세 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과 맞벌이 생활을 하는 자녀와 같이 살면서 손자들을 돌보려는 사람, 그리고 두 형제가 같이 집을 지어 사는 사람 또는 친구나 두 사람이 이러한 형식의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위에서 설명한 거주성이 아주 뛰어나서 아파트보다 훨씬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서재와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장래성이 높은 집으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아파트값, 전세값과 단독주택 건축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비용은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놀라운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특히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이러한 단독주택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어떤 곳에 어떤 규모로 짓느냐에 따라 달라서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판교 신도시의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이 판교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이나 생활환경 등 모든 점에서 웬만한 지역 못지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대지 70평 내외 2층으로 6, 70평 정도의 판교 단독주택이라면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비교해보면 또 이와 같이 비용뿐만 아니라 거주성이나 장래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단독주택과 특히 건축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불편하다, 춥다, 무섭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등 지나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도 모든 단독주택을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판교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의 예로 설명드린다면 이러한 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오히려 교통이나 깔끔한 주변 환경,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특히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또 층간소음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서 자녀 교육 등 모든 점에 있어 아파트보다는 훨씬 좋은 점이 많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그 옛날 이야기이지, 최근에는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잘 만난다면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모든 점들과 비용이나 또는 건축 방법 등을 설명한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단독주택과 판교 신도시 등을 소개한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살기도 하면서 돈도 버는 집으로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 두 번째로 단독주택의 종류와 거주성, 또 월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세 번째로 단독주택의 가치와 장래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아파트값, 전세값과 단독주택 건축 비용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이러한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전문가로서 또 이러한 집에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렸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파트가 좋고 편하다고는 하지만 요즘같이 아파트값과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고 특히 그런 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 돈으로, 더욱이 전세라면 전세기간 동안 그 많은 돈을 묵혀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인데 차라리 그런 돈으로 거주성도 좋고 다양한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기로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지금 떠오르는 제가 추천하는 이 두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